동곡리 장터마을에서 70여 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한 국수 가게.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6.25 사병 나던 해부터 지금 50년도부터 여기 가게가 생기고 외할머니가 여기 국밥집도 하고 그때 시장 안에서 하다가 강신조 우리 모친이 물려받아갖고 60년대 가가 했고 내가 70년대부터 했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오자 이제 우리 큰아가 저하고 같이 했지요. 거기가 안봉집 생기는 것도 우리 이제 대구에서는 처음이고. 밀가루 하나에 정성과 시간을 더해 맛을 낸 음식 국수. 맛 좋고 값도 싸. 국수는 대구 사람들의 소울푸드입니다. 국수 한 그릇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요. 구수한 면발에 담긴 우리 지역 국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달성군에 있는 국수집입니다. 대구가 국수의 본고장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곳은 전국에서 아주 제일 독특한 칼국수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가마솥에 부를 때 직접 뽑은 손국수로 맛을 내는 국수집. 사람의 손길에만 모든 걸 맡기며 옛맛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자, 이 칼국수는 보통 멸치나 사골이나 이런 육수를 내가지고 국수를 말아주는데 여기는 이제 면을 삶은 물에다가 바로 국수를 말아주기 때문에 국수를 드시기 전에 우선 면수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를 이렇게 면수에 말아주는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근데 이 맛이 처음에는 되게 무심한데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보면 맛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또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가게고, 저는 이 국수가 여기 지금 면발이 홍두깨로 밀어서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부드러워요. 얇고 칼국수 이렇게 얇고 하늘하게 뽑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계란을 섞고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한 손국수면. 전통 방식 그대로 일일이 손수 작업하는 과정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맛의 격을 올려줍니다. 반죽을 가늘게 썰어내면 쫄깃하면서도 툭툭 끊어지는 부드러운 면발이 만들어집니다. 옛 손맛을 이어가고 있기에 손님들 역시 아직까지 그 추억의 맛을 찾아옵니다. 여기 어른들이 계속 한등 국수하고 이런 수육, 안뽕 맛있다 해가지고 포장을 해와서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직접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옛날 좀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국수 한 번씩 그랬었어요. 국수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국수 육수 맛도 깊은 맛이 나고 면발도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대구의 한 공단 안에 위치한 국수공장. 현대화된 시설로 겉면을 대량 제조하는 이곳은 90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현존하는 국수공장 중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밖에 매체에 어느덧 대한민국 현존 최고의 국수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계화되면서 외부 직원이 필요하고 이런 공장으로 시작된 그걸 최초로 했다는 거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모든 대세가 비닐 포장입니다. 그 비닐 포장을 70년대 초에 풍문면이 최초로 비닐 포장을 했습니다. 1933년 문을 연 이곳.
국내 최초로 기계화된 재면법을 도입했으며 밀가루가 본격적으로 공급된 1970년대 국내 건면 시장 30%를 점유하는 전성기를 누리며 국수 역사의 산증인인 기업입니다. 과일 중에서 수박 소비가 전국에서 제일 많듯이 국수 소비가 타 지역 평균 3배 정도 먹는 거로 지금 나타납니다. 대구 사람의 정서상 뭐 복잡하고 가식적인 걸 싫어하는 단순한 그런 성격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구의 제일 대표 음식 하면 국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재 이곳은 한 해 6,700만 명분의 국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홍수 속에서도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실제로 대구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수를 사실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 이유가 뭔가면은 이제 일제 시대 때에 1900년대 초 이제 일제 시대 되면서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만주하고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대구를 거쳐가잖아요, 그죠? 거쳐가다 보니까 대구의 교통의 요충지였고 한강 이남의 제일 큰 도시가 서문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계우 특성상 이제 고온 온도가 높고 그죠. 또 건조하다 보니까 국수 말르기에는 최적지죠. 그러다 보니까 국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생길 때는입니까? 1930년대 때 보면입니까? 뭐 대표적으로 풍국면부터 해가지고 삼선상의 별표국수든지 소표국수든지 곰표국수든지 이런 국수들이 공장들이 한 30여 개 생기다 보니까 한 80년대까지는 아마 대구가 국수 생산의 한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시장 중에서도 가장 국수집이 많다는 서문시장. 어림에도 100여 곳의 국수집이 있다는데요. 에어컨 하나 없는 이곳에서도 대구 사람들의 국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서문시장 국수집의 탄생 이야기를 찾아 떠난 길. 이른 아침 6시, 장사 준비로 분주한 사장님의 모습. 어머니의 뒤를 이어 5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며 대구 누른국수의 정수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아, 향 좋다. 먹을게요. 일단 면이 되게 매끈한 것이 진짜 그 백자를 연상시킬 만큼 되게 예뻐요. 대구는 국수를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목구멍으로 훅 넘기는 거라고 면발이 훅 잘 넘어가는데 그걸 뭘 씹어서 먹냐고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충분히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면발이에요, 진짜. 하늘하늘한 면발이 특징인 유독 얇고 부드러운 식감의 대구국수. 매일 아침 직접 빚어내는 정성과 손맛이 대구 누른국수의 비결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이 대구 음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매운 거, 뭔가 이렇게 진한 것, 뭐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타지에 계신 분들이 꼭 대구를 오시면 이 누룽국수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맑은 육수와 이 고소하고 이 쫄깃쫄깃한 면발이 주는 이 조화가 대구의 냉면이라고 한다면 이 건진국수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에 굉장히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뒤를 이어 50년째 국수 골목을 지켜온 터줏대감. 그는 매일 옛날 방식 그대로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그에게 국수는 삶 자체라고 하는데요. 국수는 그의 어머니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서문시장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게 못이라 못. 다 알기야 아마 그 내력을 쭉 보면 요 도로가 못 흘러가는 물이 도로 수로고 이게. 그러니까 요 오니까 엄마가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저 한 집이 딱 있었어 서문시 내가 오니까. 거기서 시무살이를 하고 있다고 엄마가 공부시키려고 셋째 놈. 요런 점포가 하나 해가지고 내가 하나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 주인한테 매달리 가지고 그래 하나 얻어 걸리는 기라. 그때는 바빴어 우리 엄마가.
바쁘고 젊고 하니까는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생해서 방도 하나 없이 이어서 자고 했다니까. 풍족치 않았던 시절 국수집으로 생계를 꾸려나간 대구의 여성들.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어머님들의 삶은 슴슴한 멋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국수와도 닮아 있습니다. 1950년 무렵, 그 무렵이 주로 이제 동산병원 그 건너서 서문시장 들어가잖아요. 그 입구 쪽에 쭉 그 난전, 가게가 없이 난전 보고, 그래서 국수를 팔거나 뭐 밥을 팔거나 이렇게 했죠. 왜냐면 그 시절은 먹거리가 제일 그 시급한 문제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굉장히 좀 미비하던 시기에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던 일은 그래도 장사가 가장 돈을 빨리 버는 수단이었고, 그 중에서도 국수를 만드는 일은 특별히 큰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그래서 서문시장에서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시장 상인들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표, 할매표 국수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에 경제 호황과 그리고 이제 분식 장려 운동이 맞물리면서 이 대구가 엄마표, 할매표 국수로서의 이제 입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게 오픈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선 이곳.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로 순식간에 가득 찹니다. 좁은 골목을 38년 동안 지켜온 국수가게. 맑게 끓여낸 꽃게 육수에 부드러운 손국수가 유명합니다. 정성 가득한 국수를 손님에게 내어보는데요. 허기진 점심시간,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엄마의 손맛으로 고픈 배를 채워봅니다. 국물이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김치가 대구의 식당에 어디 가도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그니처의 김치랑 이제 빵깨 육수로 이제 우려낸 육수 국물인 것 같아요. 구수한 국물 맛도 일품이고 면발이 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 먹어보셨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 면 불어요. 담백한 국물에 어울리는 맛을 고민해 찾아냈다는 사장님의 특제 김치. 고추씨를 넣어 매콤한 맛이 일품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배추를 버무려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저는 계산동 이가에 저기 살았거든요. 언니 집 옆에 살다가 뭐 직업도 없이 그냥 아들 학교 보내고 그냥 집에서 있는 그 시절은 주부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 누가 이제 국수집을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1년 지나고 2년 조금 넘었기는 줄 서기 시작하더라고. 솔직한 말로 참 행복했어. 국수는 내가 살아가는 희망이지. 예. 나가가지고 몸이 좀 아파도 손님들이 절에 있으면 행복하다 싶어서 아픈 것도 없어져요. 일을 하면은 없어지고 열심히 하고 그래. 국수는 내한테. 긴 세월 우리와 함께한 음식 국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에는 고단했던 지난 시절 삶의 허기를 행복으로 채우기 위한 우리의 지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긴 어딜까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곳은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매년 예술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올해 역시도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예술축제가 펼쳐집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술축제 빠져보실래요? 붕당! 순천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는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격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체험활동, 다양한 예술 전시회, 그리고 역사길 투어와 무료 영화 상영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여기는 순천 부읍성 서문 안내소인데 이 안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DJ를 10년 했지 않습니까? 야, 지금 뭐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의 방송인데 어떤 방송인지 급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이거 방송 좋네. 안녕하십니까. MBC 신나는 라디오 10년차 DJ 양정원 반갑습니다. 와. 야, 이거 뭐 제가 라디오를 DJ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약간 그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자유로운 느낌의 라디오는 처음이라. 그쵸. 저희는 대본도 없고. 그러니까요. 앞에 뭐 마트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고 세탁소 홍보도 하시고 커피숍 홍보도 하시고 이런 관광객분들도 오셔서 추억도 쌓고 가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관광객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이제 계속 방송을 이어서 진행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가봐야 돼서 방송 재밌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그러니까. 너무 제가 든든할 것 너무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이네요 진짜. 그럼 우리 가지 마세요. 순천 문화의 거리 BTS 하고 외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 BTS! BTS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색다른 방송을 개용했습니다. 야, 재밌는데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가게 되면 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서문 안내소에서는 토요 아트가 진행되는데요. 여기 또 뭐 체험하는 곳이네. 네, 이곳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에코백 만들기하고 매듭 팔찌 그리고 바다 시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어떤 거 체험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 보석 시계 만들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쁜 시계를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 준비물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네. 뭐 준비물이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 재료는 이렇게 바다 유리,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 판에 또 바다 유리만 붙이기에는 밋밋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천연 소재인 막끈을 가지고 테두리를 먼저 장식을 해볼 거예요. 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바다 보석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와, 양송아 리포터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도 오랜만인데요. 직접 시계 바늘도 붙이고 바다 유리도 붙여봅니다. 바다 유리는 바다에서 버려진 유리가 깨지고 풍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매끈하고 알록달록한 색 때문에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바다를 품은 시계 완성! 예술축제라고 해가지고 네. 관람만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예술의 혼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담을 수 있다는 그리고 나에게 추억도 남을 수 있는 좋은 선물 하나 얻은 기분입니다. 와, 이거 뭐 방송도 경험해보고 직접 제 손으로 체험도 해봤는데 이번 예술축제에서 체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험에 더불어서 눈이 즐거울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지? 이쪽인가? 가볼게요. 순천 문화의 거리 안에서는 어떤 곳을 가든 걸어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데요. 매번 전시의 주제는 달라지지만 상시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관이 많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작품 전시는 어떤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전시는 이제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를 이제 기념해서 전국에서 26명의 작가님들이 모이셨어요. 5월에 모이셔서 그 박람회장을 비롯해서 순천의 이제 곳곳을 누비시면서 이제 탐방을 하시고 이제 본인들의 시각으로 이제 작품들을 완성해서 지금 이제 보이는 그런 결과전 형식의 전시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지금 순천이 여기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록초록함이 좀 많이 있고 정원이 담겨있는 느낌이라서 들어옴과 동시에 마음의 평온함을 좀 느낀 게 그래서 그런 거였네.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2023 순천을 그리다를 주제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순천의 풍광과 자연, 문화적 유산, 그리고 일상 속 숨은 아름다움을 작가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순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딱 좋은 전시회입니다.
저와 딱 맞는 공간이 왔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문 앞에서도 이 간판에 한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지금 한복은 한 2벌밖에 없고 네. 다 그냥 신발입니다. 네. 네. 지금은 조선시대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신발은 크게 화와 리로 나눠집니다. 네. 그런 신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옛날에 조선시대 신발들은 어떤 신발이었는지를 현장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순 한복 공방에서는 조선시대의 신발, 꽃길을 걷다를 주제로 정말 많은 신발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조선시대 신발 문화와 계급별 신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요. 좋은 일만 생기고 꽃길만 걷기를 바랬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엿보이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곽제구 창작의 집인데요. 다른 전시관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작은 동굴 같은 공간에서 예술의 혼이 느껴집니다. 글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동굴을 지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와, 내부에도 다양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는 또 색다른 느낌이네. 이건 어떤 곳입니까? 네, 여기는 곽제구 창작의 집으로서 시 전시 공간이자 시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만 있는 갤러리죠. 근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랄까? 어떻게 즐기면 좋습니까? 지금 전시는 이제 시 간 여행으로서 시에 이제 도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를 하게 된 작품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특히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시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아예 작품을 스케치북이나 이런 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고 추억을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곳에서 추억 좀 쌓고 가겠습니다. 시간여행 은하수 속 별들의 노래를 주제로 청년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놨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문예 창작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술제 안에서 다양한 걸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 공간에서 멋진 전시도 봤는데요. 순천에 오시면 정원 으뜸이죠. 그와 더불어서 예술축제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천 예술축제 정말 예술이야 예술이야. 각종 매체를 핫하게 달군 건강 비결 맨발 걷기. 약 2천여 명의 회원을 모여 걷기 모임이 생겨날 정도고요. 범국민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활동한 이들에게 맨발로 걸은 뒤 변화를 물었는데 3개월 안에 효과를 봤다고 답한 사람이 약 4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뽀글이는요 맨발의 청춘이 한번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맨발 걷기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맨발 걷기 좋은 길은 어떤 길인지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맨발의 청춘이 되어보자고요. 안전한 맨발 걷기 명소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북 의성에 자리한 고운사인데요. 고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이면서 천년 고찰로 유명하죠. 종교를 떠나서 여행 삼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꼭 한번 와봐야 한다는 경북 의성의 고운사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이 시간을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 산에서 불어오는 나무들이 안겨주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중원을 넘어서 만나는 약 1km 길의 천년숲인데요. 완만한 황토길이 펼쳐져 있고요. 평균 수령 800년 가까이 된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드디어 맨발 걷기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맨발 걷기 명소 첫 번째는요. 바로 의성 고운사의 천년숲입니다. 큰 나무들이 햇볕을 다 가리고 있어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길게 쭉 뻗은 평평한 흙길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그럼
신발 벗고 걸어볼게요. 실제로 고운사 천년숲에선 매년 맨발 걷기 행사를 여는데요. 지난 7월에도 700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숲길의 매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르고 있었어요? 제가 맨발 걷기에 빠져서 시청자 여러분들 깜빡하고 있었네요. 야, 무엇보다 그늘이라서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요, 뭔가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시원함이 발로부터 온몸에 전해지니까 걷기에 참 좋습니다. 기분도 좋아요. 물론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혹시 발에 상처가 날 걸 대비해서 10년에 한 번씩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아두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세요. 여러분, 잘 아셨죠? 이번에도 제가 맨발 걷기 좋은 명소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어서 찾은 맨발 걷기 명소 두 번째, 경북 도청 신도시입니다. 아, 좋다. 여러분, 이 숲 사이의 도심, 도심 속의 숲, 이 천년의 가치를 담았다고 해서 천년숲이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 이 천년숲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쾌하게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오래된 자연숲의 일부를 살려서 공원으로 꾸민 이곳. 천년지부터 송림까지 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숲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어머니의 품이 되지 했는데 자주 걷다 보니까 퍽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좋았어요. 기분 좋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걸으면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곳곳에 숨어있는 힐링 포인트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인기 만점, 바로 맨발 걷기죠. 여러분,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경북 도청의 천년숲. 이번에는요, 걷기 명소로 널리 알려진 바로 이곳 황토길입니다. 와, 자, 그렇다면 저도 황토길 걸으면서 건강 한번 찾아볼까요? 준비하겠습니다. 오롯이 맨발 걷기를 위해 조성된 황토길. 신발은 편안하게 두고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발 걷기 출발입니다. 발에는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죠. 또 황토라서 더 좋은 점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제 발이요,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황토가 발에 닿는 그 촉감, 촉촉하고 부드럽고 너무 편안하고 좋네요. 이곳이 이 맨발 걷기를 위해서 조성된 숲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더 푹신푹신해서 좀 안전한 느낌도 있고요.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저는 한 바퀴 더 돌고 올게요. 욕심난다. 황토의 질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 공간은 어떨까요? 이름하여 오감 만족장. 폭신폭신하면서도 찰박찰박한 황토가 그야말로 오감을 자극합니다. 제가 분명히 양말을 벗고 왔는데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황토색 양말. 마무리는 세족장에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어때요? 맨발 걷기 참 상쾌하죠? 와, 여러분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자연을 느끼면서 걸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운동됩니다. 그리고 기분도 막 좋아지고요. 상쾌하고 그리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젠 여러분 좀 걸어보세요. 어떡해요? 맨발로요. 전 국민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맨발 걷기. 앞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맨발 걷기 명소도 역시 경북이라고요.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네. 여기가 항아리 속의 별천지라고 호중 별류천이라고 우리 하계에서 최고의 무릉도원 장소예요. 여기가. 진짜 물에 뛰어들고 싶다. 아주 경관이 뛰어나네요. 네. 별천지를 빛내는 것 중에 예. 노구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여기 화개천 기석 너덜강에 뿌리 내린 하동 범학리 푸조나무는 1993년 푸조나무로서 유일하게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요. 키 25m에 가지 펼침폭 28m, 가슴 높이 둘레는 6.4m이며 수령은 5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장대한 줄기에 넓은 품과 가지를 펼치고 있는 만큼 이 주변에 많은 씨를 떨구어서 자식나무는 물론 손자, 정손자, 고손자까지 수많은 후계목을 거느리며 숲의 재앙다운 풍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엄마들이 이렇게 정한수를 떠나요. 아침마다 어떤 모두의 어떤 복이라든지 마을을 위해서. 이 나무는 전설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 전설 속에 또 나무와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뜻을 좀 기린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풍경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된데 큰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큰 가지가 늘어지을 듯이 되어 있었는데 바람에 찢겨 나가서 이렇게 돼 있고 작은 전방이 하나 있었고 저는 특별한 추억은 없어요. 그냥 여기는 항상 전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어른들 어떤 그런 방이었대요. 놀이터였대요. 푸조나무는 흔히 포고나무로 부르는 팽나무와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쉬운 구별법 중 하나가 바로 열매입니다. 팽나무 열매는 작고 등황색으로 익는 반면 푸조나무 열매는 그보다 훨씬 크고 검게 익으면서 과육에 단물이 많아 검포고나무, 물포고나무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푸조나무는 땅 위로 드러난 판근이 잘 발달하고 바위돌이 많은 땅에서도 굳건히 살아가며 팽나무보다 열매가 맛있다 보니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 찌르레기, 직박구리, 박새 등에 의한 개체수 번식도 잘 되는 편입니다. 푸조나무는 물을 찾는데 선수라고 불릴 만큼 뿌리 확장성이 좋아 넓은 끈끈을 가지며 그에 비례하여 수관 영역 또한 넓지요. 또 가지 탄성이 좋아서 강풍에도 잘 견디며 병해충 내성도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극한성과 불규칙성으로 나타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강력한 적응력을 가진 수종이 또 있을까요? 특히 푸조나무는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손에 잡히는 보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도착하니까
푸조나무는 이제 정말 500년 됐다고 해서 이미 예상을 하긴 했어요. 엄청나게 클 것이라. 예, 정말 예상에 걸맞게 굉장히 크고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해 있고 건너편에 하계천이 또한 같이 볼거리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물놀이 하기도 좋고 발을 담궈도 좋고 그냥 구경만 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풍경입니다. 푸조나무는 저는 바닷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바닷가의 푸조나무들은 키가 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본 푸조나무 중에서 키로서는 가장 그냥 최고 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키가 큰 푸조나무는 처음 봤거든요. 곁에 오는 순간 온도가 정말 한 5도는 내려간 기분. 그래서 역시 나무는 자연 에어컨이라고 말을 하던데 정말이구나. 나무 아래서 매미 소리 들으면 시원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